뉴스 브리핑. 네, 각종 단체들이 물류 대란, 공급망 붕괴, 이것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의 항만 앞 부도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사, 선원, 그리고 항공사 노동자들의 연합체인 국제해운회의소에서 최근 유엔 총회에서 만약 제한적인 코로나 정책이 바뀌지 않고 운송 노동자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공급망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경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 6,500만 명의 운송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업계 지도자들은 유엔과 정부 수반들에게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서부 해안의 9월 30일 현재 남가주 해양거래소에 따르면은 본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금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표류에 있는 선박, 지금 정박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선박이 한 30척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상시 정상적이라면 한 척 내지는 아예 이런 게 없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척 정도가 지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물류 대란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 각종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가 조만친 상원 의원과 비밀리에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한 내용이 뭐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 집행 법안, 이거 지금 조만친 의원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나는 1조 5천억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척 슈머 상원 의원과 1조 5천억 달러 정도에서 대충 마무리하자라고 둘이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서명한 서류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어제까지만 해도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알리지 않았답니다. 비밀로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민주당 의원들인데 전부 다 민주당 상원이 하는 일을 민주당 하원이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조 5천억 달러의 이 지출 예산 법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에 돼지에 세금이 붙는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지출하는 법안들이지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근데 그중에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안 안의 내용 중에 보면 여성이라고 표현되어야 할 부분을 그냥 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지적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지적들은 결국에는 이 법안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이른바 워크, 그러니까 지금 인종 갈등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 급진 좌파들의 주장들이 법안 내용 문구에도 그대로 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117차 연방의회 회기 중에는 만들어지는 법안 안에다가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쓰지 말라라는 내부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원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아주 개 같은 일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예산 법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텍사스주가 지금 뭔가 선거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칭찬하는 성명을 내놓았고요. 그 성명에 선거 감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이제 텍사스주에서는 특별회기 기간 중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회기 기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원에 나와 있는 법안, 하원에 나와 있는 법안에서 선거 감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라고 다시 한번 주문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선거 감사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야 앞으로 감히 이 텍사스주 안에서는 더 이상 부정투표라든가 불법 투표를 시도하는 그 시도 자체를 지금 막겠다라는 의도로 저희가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그렉 에봇 주지사는 투표법 처벌 조항을 강화해달라고 주의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통과된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미 진작에 통과된 투표법에 보면은 2급 중죄로 다루고 있었던 불법 투표가 A급 경범죄로 이 형량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몰랐다가 서명할 때까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다시 고쳐달라라고 지금 주의회에다가 좀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주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믿을 만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선거를 치른 이후에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서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감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한참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FDA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면, 백신에 대해서 공식 승인을 하면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승인이 떨어진 다음 학기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12세부터 15세 사이가 긴급 승인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백신이 공식 승인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이것이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민주당 소속 한 주 상원의원이 무려 48건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15건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처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4건의 혐의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알고 봤더니 이 주 상원의원은 카트리나 로빈슨이라는 상원의원인데요. 멤피스에 있는 상원의원이고, 이 상원의원이 그동안에 아주 돈을 물쓰듯 써왔다, 사치 행각을 벌려왔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 로빈슨 의원은 보건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소가 연방정부로부터 22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거액의 보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60만 달러 정도를 빼돌려서 본인의 옷을 사고, 미용용품 사고, 딸 아이의 차량, 결혼비용,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이혼 소송비, 캠페인 행사비, 이런 것들로 사적인 용도로 다 썼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48건이나 되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상원의원 그만 쫓겨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사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 연방재난청에서 남부 국경의 국경위기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연방재난청 페마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방재난청은 주정부가 카운티 요구에 대해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연방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국경위기로 인해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애꿎은 텍사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국경 위기 문제를 지금 가로막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국경 위기 문제는 텍사스 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재난청에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백악관은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마에서도 제대로 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애꿎은 텍사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여기에 좀 많이 쓰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2차 특별 회기 중에 텍사스주 의회는 국경 경비를 위해서 총 18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18억 달러라는 자금이 주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경을 막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이런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연방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의 편을 들어주어서 연방 항소법원이 타이틀 42조를 유지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명령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다가 적발된 이주자 가족, 이 불법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계속 추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해 주었습니다. 타이틀 42조는 원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생긴 조항이죠. 이 조항은 바로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과 연결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들어오는데 불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방역, 보건, 공중보건 문제로 인해서 추방할 수 있다. 비행기로 그것도 추방한다. 이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바이든을 편 드는 것이냐? 이것이 또 저희한테는 좀 새로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2천 건으로 늘어났다. 원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33만 5천 건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만 7천 건 정도 더 많이 지금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9월 첫 주 말로 해서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던 실업급여는 중단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추가로 주는 실업급여가 중단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실업수당만 가지고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이런 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